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즉 30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30회 기출문제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그렇네요. 소속공인중개사 그럼 두 가지 문구가 기억나야 되죠. 중개 업무 수행, 중개 업무 보조입니다. 맞네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그렇네요.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3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아니죠.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고 무등록 중개업자만 처벌되고요.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요거네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소속 때문이다. 이중 소속 금지 때문에 안 된다. 5번 거래 당사자 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합니다. 지역권은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 설정, 취득, 알선을 소개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합니다.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결액서를 찾아라는 거예요. 결액서를 찾아라. 결격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라. 1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 자, 결격서에서 벌금형이란 말이 나오면 멈춰서 가지고요. 금액부터 체크하는 겁니다. 2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200만 원이니까 볼 것도 없이 결격사유자가 아니에요. 결격사유자가 결액서를 찾으라고 하는데 이건데요. 1번. 2번 금고 이상의 실형의 금고형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가 되지 않으면 3년이 지나가야 되는데 결격에서 벗어나는 건데 3년이 경과가 되지 않았으니까 결. 3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결. 4번 업무정지 처벌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요거 잘 봐야 돼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고 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했으니까 결.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으니까 결. 그래서 결액서를 찾는 거니까 1번입니다.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는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은 시도의사죠.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사전 의결을 거쳐야 돼요.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2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한테 하는 거죠. 교부한 시도의사한테. 자격증 시도의사가 줬으니까 준 사람한테 다시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자격증 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라는 거죠. 시도지사. 4번 시험 시행기관회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는 또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맞네요. 요거네요. 시험관 5년 동안 시험을 취한다.
5번 시험 시행 기관회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0일까지 관범일 일간 시민회에 공부해야 된다? 아니죠. 전년도 12월 30일이 아니고 매년 2월 28일까지. 매년 2월 20일 관범일 일간 신문에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올바른 것은 4번이었고요.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미채굴의 광물은 광업권의 대상이고 그리고 국유예요. 국가 거니까 따라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고요. 온천수 물이죠. 당연히 부동산 아니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금전 채권도 역시 부동산 아니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니고요. 점유권, 점유권 역시 다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5번이네요.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습니다. 이중사무소는 허용되지 않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일종의 이중사무소 일정이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고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법인이 아닌 개공은 개인인 개공 그러겠죠. 개인인 개공. 개인인 개공은 두 명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법부 측 6조 2항의 개공은 분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법인인 개공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중개할 수 있습니다. 요건데요.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3명 있죠. 법인인 개공이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그리고 부칙 6조, 법부칙 6조와 부칙 개공이 있어요. 이렇게 3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법인인 개공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업무적 범위가 전국이죠. 전국이니까 이건 아니죠. 관할구역 외의 물건을 취급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법부칙 6조 2항인데 법부칙 6조 2항의 경우는 전국이 아니고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죠.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예요. 이게 업무적 범위죠. 특광도가.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시군구예요. 시군구. 그러니까 시군구 밖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명 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물건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네요.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를 제외합니다. 제외한 관할구역 밖에 물건에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고요.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협회. 1번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했다.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이 아니에요. 비영리사업입니다. 2번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치 없이 워낙 많이 나오죠. 지치 없이 등록관청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거고요.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맞네요. 자, 협회 조직 그러면 주부회가 기억나야 되죠. 주부회. 주부들이 모여서 회를 한다. 이렇게. 주는 주사무소, 부는 지부, 회는 지회입니다. 그래서 주부회예요. 자, 지부는 특광도에 두는 것을 지부라고 합니다. 특광도에, 시도에. 그리고 지회는 시군구에 두는 것을 지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부를 뒀으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시군구에
지회를 뒀으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협회가 지부, 지회, 회를 설치한 때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돼. 맞네요. 요거네요. 3번. 그래서 협회 조직 그러면 주부회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부회. 4번 협회는 개업공인중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부과와 집행 업무를 할 수 있다. 아니죠. 개업공인중에 대한 행정처분 제재 같은 것은 협회가 하는 게 아니고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만이 하는 거예요. 5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수행할 수 있죠. 해서 정답은 3번이고요. 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대신한다. 맞네요. 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인이 사용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1년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아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가 아니고 자격정지죠. 자격정지고, 또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은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1년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느 한 문구만 정확하게 알아도 맞출 수 있었겠네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은 시도지사만이 소속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틀렸어요. 틀린 것은 2번이네요. 3번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4번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인장을 변경한 건 인변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맞네요. 그래서 잘못된 거, 틀린 것은 2번이네요. 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둬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워낙 중요하죠. 2번 심의위원회 위원장 숫자 기억합니다. 장 한 명을 장포 7, 10일입니다. 장포 7, 10일 맞네요. 포입니다. 제외가 아니고 장포 7, 10일. 3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서 자문을 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 빠져야 되겠죠. 이해관계인이 돼버렸으니까. 4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아니죠. 부위원장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에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그리고 협회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고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하고 회의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출반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출반 회의고 재반으로 회의하고 출반으로 의결합니다. 맞네요. 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가리고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기업,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분양 등 할 수 있고요.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할 수 있고요.
중개 의뢰인이 의뢰했다는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의존의 구조 용역에 알선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네요. 1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두 가지가 중요하죠. 업무상 본다. 맞네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존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고용관계 종료된 것도 종 14일이라는 종 열흘이죠. 종열. 열흘 이내에 등록한 증 신고됩니다. 고전 종렬입니다. 종렬. 고전도 기억하셔야 되죠. 고전 종렬.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 종료 신고는 종료돼서 열흘 내에 10일 내에 해야 됩니다. 고전 종렬. 요거네. 정답은 2번. 3번 중개보존이 중개 업무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같이 연대칭입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입니다. 원본을 사무소에 게시해야 됩니다. 게시해야 됩니다. 맞네요. 자, 게시해라 등자의 보수예요. 게시해라 등자의 보수를. 네 가지죠. 게시해라 등자가 얼마의 보수를 받는지를. 등록증, 원본,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은 개공의 자격증도 원본을 게시해야 되고 소공을 고용했으면 소공의 자격증 원본도 역시 게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증관계증서, 수수료요율표를 네 가지를 게시해야 됩니다. 위반하면 100과입니다. 100만의 과태료. 5번 중개보존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할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고요. 1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개공이 표시광고입니다.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소연성명을 명시해야 되죠. 소연성명입니다. 소연성명. 소연성명. 그리고 올해 여기다 하나 등록번호가 하나 더 들어갔죠. 어쨌든 작년은 소연성명입니다. 자, 중개사무소 연락처 명시해야 되고요. 중개사무소 명칭 해야 되고요. 딸기 공인중개사다, 토마토다 이런 거. 전화번호. 소속 공인중개 성명 아니죠. 소공의 성명은 아니에요. 개공의 성명입니다. 개공의 성명 요거네. 개공의 성명. 이렇게. 소연 성명입니다. 소재지, 연락처, 성명, 명칭입니다. 소연 성명. 이제 올해는 등록번호까지 들어갑니다. 해서 명시해야 되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리을 4번이네요. 1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르고 다툼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선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맞습니다. 판례가 1번이네요. 옳은 걸 찾는 거니까 1번이네요. 2번 두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서명서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 1인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아니죠. 2명 공동으로 다 관여한 개공 2명이니까 2명이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에 해야 된다? 확인 설명은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하는 것이고 늦어도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해야 돼요. 전까지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의뢰 받았을 때 해야 되는 거고 그때 미처 못했으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4번 중개보조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진다? 아니죠.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세 가지죠. 확인 설명할 수 없고 확인 설명 작성할 수 없고 거래계약 작성할 수 없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교부하고 5년간 보관하는 게 아니고 3년간 보관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국장이에요. 정보망 그러면 무조건 국장입니다. 국장 500과 이렇게 기억했었어요. 국장 맞고요. 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정보망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령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맞습니다. 자,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하는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월 내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3승이에요. 3승. 3월 내 승인 받지 않으면 만약에 3승 도라면 임의적 지정 취소에 임지취. 이면서 500과예요. 임지취면서 500과. 3월 내 3자도 중요하죠. 승인도 중요합니다. 3승 안 입으라면 임의적 지정 취소하면서 500과입니다. 맞고요.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 거래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국장.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차별적 공개,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됩니다. 5번이고요. 1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자, 매매를 찍기업이죠. 찍기를 업을 하는 경우는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금지에 해당합니다. 금쟁이는 개공뿐만 아니라 개공 등에 개정되는 거죠. 그래서 개공뿐만 아니라 법인의 사원임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모두에게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지에 해당하고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에 해당 쌍방을 대리한 행위는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쌍방 대리 금지에 해당합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에 대한 직접 거래하면 금지행위이다. 요거네요. 직접 거래는 금지에 해당합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에 해당한다. 사원 임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니까요. 5번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금쟁이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요번 이제 현행 개정된 내용을 한번 외워볼게요. 자, 금쟁이 꼭 나온 거고 연습 자꾸 해보셔야 돼요. 자, 간식 방해로 미, 시, 쌍, 투, 승에 걸렸으나 거, 초, 매, 알을 먹고 간신히 났다. 자, 매매업입니다. 매매업. 요거 매매업. 자, 특히 주의하실 것은 이 매매업은 그냥 아니고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이에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토건이권공이 아닌 것에 대한 매매업은 찍기업은 금쟁이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금쟁이는 개공 등에게 다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쌍방대리, 요거 쌍방대리 금쟁이고요. 직접 거래 금쟁입니다. 직접 거래 다 금쟁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여기까지는 3, 3천짜리고, 요 네 가지는 1, 2천짜리라는 거. 원래 반드시 나오는 것들이죠. 3번이었고요. 그 다음 1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권,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 중개업 휴업 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권 종별에는 개공의 종별은 3명 있죠. 법인, 공인중개사, 법부치 6조양.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 6조양의 개공이 있다. 그러네요. 다 3명 다 이제 휴업할 수 있으니까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 기간, 부동산 중개업 휴업 신고서를 작성 휴업 기간을 기재한다. 폐업은 장사를 그만두는 거죠. 그 그만두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장사를 시작할지는 모르겠죠. 폐업기간은 기자사항이 아니에요. 기자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휴업 신고할 때는 휴업기간을 기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휴업의 경우에는 3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때 휴업 신고하는 거니까 이게 3월 초과인가 4월인가 아니면 2월인가를 체크해야 되니까 기재해야 되고, 또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러니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그 기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또는 요양, 입영, 취약 같은 이런 경우 또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는 예외가 있으니까 그 기간이 이제 체크가 돼야지 심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요거네요. 2번이네요.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것, 장사 시작은 안 했네요. 장사 시작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라도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 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거, 3개월을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문 닫고 쉬었다는 얘기예요. 휴업했다는 얘기죠. 그럼 문 닫고 쉬려면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지치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일단 간판 철거 사유가 뭔지부터 알아내야 되겠죠. 간판 철거 사유 2폐 취죠. 2폐 취. 간판 철거 사유 2폐 취. 자, 그래서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간판 철거 사유 맞습니다. 그리고 지치 없이 하는 거예요. 지치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맞고요. 음. 5번 개업공인중개사 취약을 하는 경우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예. 원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죠. 다만 입, 취, 요 세 가지, 요입, 취, 요양, 입영, 취약 이런 거. 요입, 취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1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행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계약금 등을 이해차도록 거래된 권고할 수 있다. 예, 워낙 많이 나온 문구죠. 하야 한다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치 대상에는 계약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입니다. 그러네요. 잔금까지 들어간다. 3번 보호목에 따른 보호매사는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예치 명의자가 누군가 한번 연습해 봤죠? 예치 명의자는 개공 또는 은, 신, 공, 보, 전, 채입니다. 은신공, 보전채. 개공 또는 은신공, 보전채예요. 따라서 여기 보험에서는 예치 명의자 들어갑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자, 이거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럼 예치 명의자에는 개공 또는 은신공, 보전채니까 공제사업을 하는 자, 협회죠. 여기네,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는 예치 명의자에 해당합니다. 여기 잘못됐네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경우에는 자기 소유 예치인과 분리관리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었고요. 17번 중개의뢰인 갑은 의뢰인 이름이 갑이에요. 의뢰인 갑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개공을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X부동산의 기존 임차인 병, 저당권자 정이 있는 경우 을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해야만 하는 정보가 뭐냐 이런 거네요. 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 자, 그럼 기업, 병의, 여기서 병은 누구죠? 임차인이네. 임차인 병의 성명, 각 권리자의 성명, 각 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돼요.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예요. 성명 이런 건 공개하면 안 됩니다.
자, 정의 주소도 마찬가지. 정은 저당권자니까 정의 주소 이런 거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X부동산의 공시지가. 자, 공시지가는 임대차 전속 중개 결제를 했을 경우는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해야만 한다 그랬으니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의무가 아니에요. 이것도. 자, X부동산의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은 이건 공개해야만 해요.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리을이네. 1번이네요. 1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행정수수료 납부사유. 자, 행정수수료는 우리가 등본자 시험이라고 얘기했어요. 등본자 시험. 등본자 시험. 요거는 독립문제도 나오고 지문 속에 꼭 나오는 거라 해서 매년 연습을 해왔어요. 우리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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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낸다, 낸다, 낸다. 이렇게 연습했어요. 자, 해봅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비증의 재교부, 여기네. 분사무소 설치 신고비증의 재교부 할 때 낸다. 자, 그리고 요 네 가지는, 당해 지자체 조례죠. 당해 지자체 조례. 지금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걸 물어봤으니까, 조례로 납부하는 걸 물어봤으니까. 자, 여기는 당해 지자체 조례 중에서도 시군구 조례예요. 자, 요거 자격증 재교부는 역시 당해 지자체 조례입니다. 당해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를 줄여서 당해 지자체 조례라고 씁시다. 여기는 특광도 조례예요. 특광도 조례.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요거 맞네요. 맞고. 또 요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의 응시. 자, 응시할 때 돈 내는데, 자, 시험은 원칙적 시험 시행 기간이 있고, 예외적 시험 시행 기간이 있어요. 그럼 원칙적 시험 시행은 누구죠? 네, 시도의사죠? 네, 시도의사. 특광도지사. 그럼 시도의사가 시험을 시행할 때는 시도조례예요. 요거, 당해 지자체 조례예요. 시도조례. 그럼 요거는 이제 지자체가 맞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시도조례가 아니고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예요. 국장이 정하는 수수료예요. 우리 연습 많이 했었죠. 자, 그러니까 요 응시 요거는 국장이 시행하는 요 응시는 요건 아니네. 국장이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니까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에서 등록 신청할 때, 요거네. 등록 신청할 때 내야 돼요. 낸다. 일단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낸다. 그래서, 내는 거는 히어, 디귿, 리얼. 3번이에요. 19번, 무주택자인 갑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을과 일반 중개기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표준서시인 일반중개 기재항목을 모두 고릅니다. 자,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입니다. 매수라는 말이 나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희망, 종갓집 조건 이렇게 기억했었어요. 종갓집 조건. 아주 옛날에 나오다가 또 이제 다시 또 이걸 또 끄집어내서 출제를 한 거네요. 자, 종갓집 조건 그랬어요. 종갓집 조건. 종류, 가격, 지역, 그리고 조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월세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종류는, 뭐, 다가구 주택으로 해주세요. 빌린상가 해주세요. 가격은, 뭐, 한 5억대로 해주세요. 10억대로 해주세요. 지역은, 뭐, 일산 지역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뭐, 성동군 지역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조건은, 뭐, 근린주택이고 다가주택이니까, 뭐, 월세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5% 이상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에 관한 사항은 매도 의뢰 전속받을 때 매도할 때 하는 거고요. 이전 희망 여기 있네. 희망 지역 요거네. 희망 지역. 희망 지역. 일산이면 일산 지역으로 해주세요. 요거는 매수 맞고요. 취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득 희망 가격입니다. 요거 가격. 종갓집 조건할 때 가격 맞고요. 거래 규정 공법상 제한사항은 매도 의뢰를 받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와 관계된 일반 중개계약서는 니은하고 디귿 3번이네요. 아주 오래전에 출제는 냈던 걸 옛날 출제는 다시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각색해서 지금 출제위원들이 낸 것 같아요. 3번이고 20번.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필등치 사유가 아닌 것은 절등치, 필등치예요. 절등치, 필등치. 자, 1번 개업권 법인이 해산했다. 법인인 경우에 해산하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사망 해산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장부 정리해야 되죠. 필등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등치. 2번 자격정지 처벌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하게 한 경우입니다. 필등치예요. 우리 이렇게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등록 공무원을 갖다가 이렇게 환하게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업무를 이제 필등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격정지 동안에는 일하면 안 되죠. 근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게 해가지고 등록 공무원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업무를 하게 했으니까 등록 공무원 열받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싹을 자른다 필등치입니다. 개공을 싹을 자르는 거죠. 개공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거예요.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는 것은 문서를 위조한다든지 변제해서 등록 공무원을 기망해서 등록받는 거예요. 그럼 등록 공무원 입장에서 나를 속여서 등록받으니까 열받죠? 등록 공무원 열받게 하면 반드시 싹을 자른다. 필등치. 이렇게 기억하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걸 막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렇게 지문을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4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이 아닌 개공이 파산 선고를 받아서 복권되지 않았다.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격사유자라는 얘기예요. 결격사에 해당하면 필등치예요. 자, 결격사에 해당한 사람이 중개업에 종사하면 의뢰인한테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손해가 막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싹을 잘라줘야 돼. 이 사람은. 그래서 필등치입니다. 놔둬가지고 인등치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싹을 잘라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5번.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이건 우리가 아주 많이 연습했던 거예요. 이중자 들은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필등취. 이중사무소는 임등취예요. 임등취. 이건 뭐 워낙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임등취. 꼭 나오는 거고요.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내용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